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37번째. 오늘은 사주에 형제를 뜻하는 비겁이 용신인데도 형제복이 없는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이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여러 가지를 상담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보고 현안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평소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주에 나타나는 형제덕은 어떤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사주에 형제복은 형제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고 자신 지키기에 급급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형제덕이 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사주 상담을 가끔 하다 보면 저는 형제복이 있는 사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형제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오히려 어려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형편인데 왜 형제복이 있다고 했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상담을 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본인이 왜 형제복이 없는 사주인지를 설명드리고 이해시킨 뒤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형제복이 있다고 했고 저는 형제복이 없다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죠. 갑진년, 정묘월, 신사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진년생이시면 1964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57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다른 데서 상담해보면 형제복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형제복이 없는 사주입니다 라고 상반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왜 그런 상반된 얘기가 나왔는지 사주 형국을 풀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풀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사완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만 있네요. 일지, 사완의 무토, 시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은 나와 있는 거는 경금 큰 쇠와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뿐이네요.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해.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자, 먼저 식상부터 찾아볼까요?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니까 물이 되겠죠. 물을 찾아보면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 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을 찾아볼까요?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죠. 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월지의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시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지장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은 뭔가요? 쇠를 극한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습니다. 불은 월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간목, 묘목, 임목,
큰 나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정화, 사화, 작은 불, 큰 불까지 상당히 재성하고 관성이 많은 사주팔자다 보니까 내 편은 진토와 경금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고, 그러면은 용신은 뭔가요? 진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는 경금이 나한테 유일하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라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사주 형국을 파악하려면 가장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자, 사주에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가 강한가요? 아니죠. 바로 목생활을 받는 작은 불, 큰 불이 상당히 사주 내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을 견제할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생활을 받은 불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약한 오행은 뭘까요? 자, 개수죠. 물은 거의 말라버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이 약하고 또 쇠들도 큰 쇠, 작은 쇠 있지만 녹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쇠도 약하지만 가장 약한 오행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불기운이 가장 강하고 물이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약한 사주라 경금이 용신이 되고, 희신은 뭘까요? 희신은 흙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강한 오행이 불이라고 그랬죠. 불을 운에서 흙이 들어오면 화생토로 불기운이 힘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흙은 또 토생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간 억불어서 흙기운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운에서 들어오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는 불바다 사주다는 얘기죠. 그죠? 물이 있어가지고 이 쇠를 좀 식혀주면 좋을 텐데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일간인 신금 작은 쇠는 완전히 녹고 있고, 이 경금은 어떤가요? 경금도 큰 쇠지만은 이 불기운에 의해서 줄줄 녹고 있죠. 물이라도 있으면 물이 좀 식혀주면 덜 할 텐데 또 쇠를 갖다가 보호해줄 흙이라도 있으면은 좀 보호를 해줄 텐데 흙이나 물도 없어가지고 쇠가 줄줄 녹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금이 용신이죠. 자, 용신이니까 이게 경금이 비겁이죠. 비겁이 용신이니까 형제덕이 있습니다. 이런 통변을 할 수가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행의 질을 항상 봐야 통변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용신을 하더라도 용신의 강약이 있고 용신의 질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안의 경금도 녹고 있고 나와 있는 경금도 이 불바다 사주에 녹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한테 힘을 보태기는커녕 본인 살기가 바쁜 그런 형국입니다. 거의 녹고 있다 보니까 일간한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본인 살기도 바쁜 그런 경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용신은 되지만은 일간에게 무늬만 도움을 주지 전혀 도움을 못 주는 형국이다 보니까 용신이 신약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용신의 질도 안 좋아가지고 형제덕이 있는 게 아니라 형제덕이 모양새가 그렇죠. 혼자 줄줄 녹고 있어서 혼자 몸 사리기도 버거운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용신은 용신이지만은 버거운 그런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덕이 매우 떨어지는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주를 볼 때 오행이 사주팔자 내에서 용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용신에 해당되는 육친이 좋다 이렇게 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용신에 대한 강약도 잡으셔야 되고 용신에 대한 질이 어떤지, 오행에 대한 질이 어떤지를 꼭 판단해서 사주를 보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서 비겁이 용신이라 현재덕이 있다고 통변했다가 헛방 달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풀이 할 때 용신의 강약, 그 다음에 오행의 질을 잘 파악해야 사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